아버님 때문에 아버님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어두운 회장실. 태산과 도미가 마주 앉아 있다. 태산의 얼굴이 굳는다. 이 대립의 끝에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이 모든 이야기는 2년 전 그날부터 시작됐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계신 곳에 따뜻한 풍요와 행운이 전달됩니다. 며느리의 거짓 눈물이 흐르던 그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강태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추모식장 재단 앞 상복 입은 여자 차도미가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하지만 손수건은 마른 채였다. 태산그룹 지분 35%를 며느리 차도미 씨에게 상속합니다. 아내 정혜련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다. 박수가 터졌다. 도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태산은 보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죽였다. 확신은 아니었다. 하지만 태산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추모식이 끝나고 태산은 혜련과 단둘이 남았다. 왜 저 여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거요? 태산의 물음에 혜련은 찬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대답했다. 체면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이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정해주는 게 맞잖아요. 차라리 깔끔한 사업가가 나아요.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혜련이 태산을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 2년 동안 얼마나 이상했는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끊고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이 남긴 비밀이 우리한테 좋을 리 없어요. 태산은 입을 다물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태산은 혼자 차를 몰았다. 지훈이 마지막 숨을 거둔 바닷가 별장. 2년간 발을 끊었던 그곳.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거실 덮인 소파 멈춘 시계. 태산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지훈의 방.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손끝이 떨렸다.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봉투 하나. 안에는 흐릿한 CCTV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여자 한 명.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은 작은 아이들 셋. 태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진을 뒤집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석영아 미안해. 아빠는 끝까지 비겁했어. 아들의 떨리는 필체였다. 윤석영. 그 이름을 본 순간 태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15년 전 태산그룹의 불법 대출 사건, 파산한 중소기업 사장, 그리고 그의 딸 윤석영. 태산은 그 사건을 묻었다. 돈으로 권력으로 침묵으로. 사장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여자가 내 아들과. 태산은 사진 속 아이들을 다시 들여다봤다. 새쌍둥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빛이 지훈과 똑같이 닮아 있었다. 다음 날 태산은 사립탐정을 불렀다. 윤석영을 찾아라. 주소 직장 모든 것. 일주일 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태산은 직접 그곳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이 열리며 나타난 여자. 핏기 없는 얼굴 깊게 파인 눈과 거칠어진 손. 당신이 강태산. 석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이 아이들 지훈이. 네. 서경이 태산의 말을 잘랐다. 당신 아들의 피를 받은 죄인의 손자들이에요. 그 순간 태산의 세계가 무너졌다. 지훈은 왜 이 여자와 결혼했는가? 왜 이 사실을 숨겼는가? 그리고 왜 죽었는가?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혜련의 반응은 달랐다. 상속을 노린 사기꾼이에요. 혜련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비리 피해자 집안의 딸이라고요. 그 여자가 우리 지훈이를 이용한 거예요. 복수하려고. 태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알아차렸다. 차도미가 이미 혜련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는 것을. 서경을 복수하러 온 여자로 만들기 위해. 그날 밤 태사는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 홀로 앉았다. 지훈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대체 무슨 짐을 지고 떠난 거냐? 대답은 없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태사는 느꼈다. 아들의 죽음에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태사는 서류를 받아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새 쌍둥이. 강민준, 강민서, 강민우. 모두 지훈의 핏줄이었다. 내 손자들이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대신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죄책감만이 밀려왔다. 태사는 다시 서경을 찾아갔다.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했다. 법적으로 당신이 지훈의 아내임을 인정하겠소. 상속 절차를 시작하겠소. 서경은 빈정거리듯 웃었다. 이제 와서 인정? 15년 전엔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면서. 그건. 지훈이는요. 서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죄를 사랑한 남자였어요.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오? 지훈이는 당신이 저지른 일을 알았어요. 제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우리 가족이 왜 파멸했는지.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무릎 꿇고 빌면서. 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아버지 대신 속죄하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태사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것도 혼자서 말없이. 지훈이는 당신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했어요. 서경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죽었어요. 당신의 죄를 끝까지 갚으려다가.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차도미였다. 아, 여기 계셨네요. 회장님. 도미는 태산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윤석영 씨, 오늘 제 변호사한테 연락 받으셨죠? 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간단해요. 도미가 서경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아이들 친권 포기하세요. 그럼 위자료 50억 드릴게요. 거부하시면 지훈 씨 사망 당일 당신이 별장에 있었다는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뭐? 태산이 벌떡 일어났다. 차도미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회장님. 도미가 태산을 돌아봤다. 윤석영 씨는 지훈 씨가 죽던 날 밤 별장에 있었어요. 혼자서요. 그리고 새벽에 나갔죠. 지훈 씨가 발견되기 불과 2시간 전에요. 서경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죠? 남편이 죽어가는데
구급차도 안 부르고 도망갔어요. 이상하네요. 도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럼 공범이거나 살인 방조겠네요. 태사는 서경을 바라봤다. 서경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저는 지훈이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뭐라고? 지훈이가 그날 밤 저를 불렀어요. 급하게. 그리고 서류 몇 개를 건네주면서 아이들한테 전해달라고. 서경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훈이가 그렇게 될 줄. 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죽기 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도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결정하세요, 윤석영 씨. 아이들 포기하고 돈 받을래요? 아니면 감옥 갈래요? 이 여자를 당장 내보내시오. 태산이 고함쳤다. 하지만 도미는 웃으며 나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회장님, 법적 배우자는 저예요. 혜련 여사님이 이미 인정하셨어요. 윤석영 씨는 그냥 불륜녀일 뿐이에요. 문이 닫혔다. 태사는 무너진 서경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훈이가 당신에게 뭘 건넸소? 말해주시오. 서경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냈다. 이거요. 작은 USB 하나. 그리고 낡은 열쇠. 지훈이가 말했어요. 이걸 당신한테 절대 넘기지 말라고. 하지만 서경이 태산을 똑바로 쳐다봤다. 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럼 드릴게요. 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다. 약속하겠소. 내 목숨을 걸고. 그날 밤 태산은 USB를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지훈의 육성이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전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제가 발견한 건 아버지의 비리만이 아니었어요. 태산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돔이에요. 그 사람이 절 죽일 겁니다. 영상이 끊겼다. 태산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다. 내 아들은 살해당했다. 그리고 범인은 지금 내 집에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다. 아버지의 죄를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태사는 그 문장을 10번도 넘게 읽었다. 지훈이 남긴 USB에는 영상 하나와 문서 파일 하나가 더 있었다. 속죄각서라는 제목의 문서. 아들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고백서였다. 저 강지훈은 아버지 강태산이 저지른 모든 비리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15년 전 태산그룹의 불법 대출 횡령 배임. 그로 인해 파산하고 목숨을 잃은 17개 중소기업의 명단. 하지만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면 태산그룹은 무너지고 수천 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서경과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세상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제가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태산의 손이 떨렸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내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으려 했다. 아니, 죽었다. 지훈아.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60평생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남자가 그날 밤 혼자 울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차도미를 회장실로 불렀다. 앉으시오.
도미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앉았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회장님? 지훈이가 죽기 전 당신에게 뭘 말했소? 도미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별 말씀 없으셨는데요. 거짓말 마시오. 태산이 USB를 책상 위에 던졌다. 지훈이가 당신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했소. 순간 도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회장님, 그게 진짜 지훈 씨가 만든 파일이라고 확신하세요? 뭐? 저도 비슷한 파일을 받았거든요. 지훈 씨 사망 직후에요. 도미가 자신의 핸드백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다. 이 안에는 윤석영 씨가 지훈 씨를 협박했다는 녹취록이 들어있어요. 지훈 씨 목소리로요.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도미가 태산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쩌면 윤석영 씨가 회장님을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복수를 위해서요. 태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미의 USB를 열어봤다. 정말로 지훈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석영아, 제발 그만해. 아버지한테 협박하지 마.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야? 복수야? 말해봐. 태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들이 남긴 각서인가? 아니면 도미가 보여준 녹취록인가? 그날 밤 태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3시, 그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훈의 마지막 2년간의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이동 경로,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 보험, 지훈 명의로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 수익자는 차도미.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가입 신청일, 지훈 사망 2주 전, 승인일, 사망 1주 후, 반려됨, 반려사유,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서명 불일치. 태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차도미가 지훈 몰래 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그것도 거액에. 하지만 보험사에서 지훈의 서명이 위조임을 간파했다. 그 직후 지훈이 죽었다. 태산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담당자를 바꿔주시오. 네, 회장님.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강지훈 씨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항의하셨어요. 자기는 그런 보험 가입한 적 없다고요. 누가 자기 명의를 도용했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게 언제였소? 사망 3일 전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산은 모든 걸 이해했다. 차도미가 지훈을 죽이려고 계획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하지만 지훈이 눈치챘다. 그래서 도미는 계획을 바꿨다. 보험 없이도 지훈을 제거해야 했다. 유산 상속을 위해. 태산은 다음 날 도미를 다시 불렀다. 지훈이 명의로 생명보험 가입하려 했지. 도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지훈이가 거부했고 당신은 계획을 바꿨소. 보험 없이도 죽이기로. 아니에요. 도미가 벌떡 일어났다. 저는 지훈 씨를 사랑했어요. 진짜로. 사랑. 태산이 비웃었다. 사랑하는 사람 명의로 몰래 보험을 드는 게 사랑이요.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태산이 책상을 내리쳤다. 만약 당신이 죽이는 경우를 대비해서. 도미는 한참을 떨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요. 인정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저는 지훈 씨한테 접근한 게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태산그룹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려고요.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원했거든요. 하지만 죽인 건 아니에요. 도미가 태산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훈 씨는 정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제가 죽인 게 아니라 당신이 죽인 거예요. 태산의 숨이 멎었다. 지훈 씨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 못하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요. 도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훈 씨의 심장은 당신 때문에 멈춘 거예요. 제가 아니라. 태사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도미가 나간 뒤 태사는 지훈의 각서를 다시 펼쳤다. 아버지, 이것이 제가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내가 아들을 죽였다. 내 오만이, 내 죄가, 내 탐욕이. 태사는 그날 밤 또다시 혼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만이 아니었다. 분노. 차도미가 진실의 일부를 말했을지 몰라도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이용했다. 그리고 지금도 석영과 손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건 끝내야 한다. 태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경찰청장 연결해 주시오. 윤석영 씨,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산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지 불과 3시간 후, 경찰이 먼저 움직인 건 석영을 향해서였다. 뭐라고요? 석영은 아이들 앞에서 수갑을 찼다. 새쌍둥이들이 울부짖었다. 엄마. 민준아, 괜찮아. 엄마 금방 올게. 석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은 석영을 끌고 갔다. 태사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신고한 건 차돔이요. 하지만 경찰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강 회장님, 이걸 보시죠. 서류 안에는 지훈의 노트북에서 발견됐다는 문서들이 있었다. 석영의 협박 내역, 금전 요구 문자 메시지, 지훈을 만나는 CCTV 영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훈이 사망하던 날 밤 별장에 혼자 있었다는 증거. 이게 다 조작이요. 태산이 소리쳤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경찰이 차갑게 물었다. 차도미 씨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디지털 포렌식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지훈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직접 추출한 원본 파일이에요. 태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차도미가 한 수 앞섰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그 여자 편을 들려고 했어요? 혜련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여보, 이건 오해요. 석영은. 오해? 혜련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경찰이 증거를 다 확보했다는데 무슨 오해예요?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아니요. 차도미가 꾸민 거라고. 증거는요? 당신한테 증거 있어요? 태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이 남긴 USB는 있지만 도미가 보여준 녹취록도 있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도미 씨가 그랬어요. 혜련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윤석영이 복수하려고 지훈이를 유혹했대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였대요. 당신한테 가장 큰 고통을 주려고. 그건 거짓말이요. 그럼 진실은 뭔데요? 혜련이 태산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15년 전에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게 진실 아니에요? 태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혜련이 옳았다.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그날 밤 차도미가 집을 찾아왔다. 회장님 죄송해요. 도미는 눈물을 흘리는 척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지훈 씨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조작한 거지. 태산이 낮게 물었다. 조작이 아니에요. 모두 사실이에요. 도미가 태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윤석영이 복수하려 했다는 거. 지훈 씨가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닥쳐. 태산이 고함쳤다. 당신이 내 아들을 이용한 거잖아. 태산그룹 비리 증거를 확보하려고. 맞아요. 도미가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지훈 씨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윤석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도 지훈 씨를 이용했어요. 근데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도미가 태산의 귀에 속삭였다. 복수를 위해 접근한 여자와 돈을 위해 접근한 여자. 회장님이 선택하세요. 누구 손을 들어줄 건지. 태산은 그 말에 흔들렸다. 정말로 석영이 복수를 위해 지훈에게 접근한 걸까? 사랑이 아니라 증오였을까? 하지만 그때 태산의 전화가 울렸다. 새쌍둥이 중 첫째 민준이었다. 할아버지. 어린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안 와요. 엄마 어디 갔어요? 그 순간 태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아이들은 죄가 없다. 석영이 복수를 위해 접근했든 진심으로 사랑했든 저 아이들은 지훈의 피를 받은 내 손자들이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엄마 데려올게. 걱정 마. 태산은 전화를 끊고 도미를 돌아봤다. 당신이 이기고 싶은 거요? 네. 유산이 갖고 싶은 거지. 줬소. 내가 다 주겠소. 태산이 차갑게 말했다. 대신 석영을 풀어주시오. 증거를 철회하시오. 도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뭐? 이미 경찰에 넘어간 증거예요. 제가 철회해도 수사는 계속돼요. 그리고 도미가 미소 지었다. 윤석영이 감옥에 가야 그 아이들의 친권이 회장님한테 오잖아요. 그게 회장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태산은 그제야 깨달았다. 차도미는 처음부터 이걸 노렸다. 석영을 제거하고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고 태산이 친권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유산은 모두 도미에게 흘러가게. 왜냐하면 도미가 법정 며느리이고 혜련이 인정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악마요.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악마는 회장님이에요. 도미가 차갑게 대답했다. 15년 전에 17개 회사를 파산시키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지훈 씨도 윤석영도 저도 모두 회장님이 만든 희생자예요. 도미가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대가를 치르세요, 강태산. 당신의 죗값을. 문이 닫혔다. 태산은 그날 밤 혼자 지훈의 서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훈아.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가 다 망쳤구나. 그는 지훈이 남긴 각서를 다시 펼쳤다. 석영과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세상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소원. 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백지 위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고백서. 새벽 3시. 태산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소. 무슨 내용으로요, 회장님? 15년 전 태산그룹 비리의 모든 진실.
그리고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 그러시면 회장님도 알고 있소. 태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게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속죄의 새벽이 오고 있었다. 재판장님, 제 아들은 살해당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강태산 회장이 증인석에 섰다. 윤석영 살인 방조 혐의 재판.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태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이 법정에 없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증인은 관련 없는 주장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증인 계속하십시오. 태산은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것은 제 아들 강지훈이 죽기 하루 전 혼자 녹음한 음성입니다. 법정에 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이 2024년 11월 9일. 만약 내일 내가 죽는다면 이 녹음이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15년 전 17개 기업을 파산시키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 저는 그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윤석영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죽인 사람의 딸을. 처음엔 속죄하려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석영은 저를 용서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민준이, 민서, 민우. 하지만 누군가 제 주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차도미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태산그룹의 비리 증거를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석영이 피고석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공개하는 대신 제가 모든 걸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석영과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세상을 남기겠습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그건 차도미의 계획 때문일 겁니다. 석영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떨렸다. 아버지, 석영과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녹음이 끝났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인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오직 석영의 흐느낌만이 법정에 울렸다. 태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제 아들은 저를 대신해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도미가 그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태산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차도미가 제 아들 명의로 생명보험에 몰래 가입하려 한 기록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수익자를 본인으로 해서요. 하지만 보험사에서 서명 위조를 적발했고 제 아들이 항의했습니다. 그 3일 후 아들이 죽었습니다.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차도미가 저에게 제출한 증거들의 디지털 포렌식 재검증 보고서입니다. 태산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모두 조작된 파일입니다. 원본 파일에 덮어쓰기 한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 윤석영은 무죄. 판결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석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태산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경 씨,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당신 아버지를 죽였소. 내 아들도 당신의 인생도 모두 망쳤소. 서경은 고개를 들어 태산을 바라봤다. 회장님, 부탁이요. 태산이 무릎을 꿇었다. 60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는 남자가 그날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다. 내 손자들을, 지훈이가 남긴 마지막 희망을 평생 지키게 해주시오. 서경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용서받고 싶어요. 지훈이한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슬픔을 나눴다. 재판이 끝난 후 태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 강태산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15년 전 태산그룹은 불법 대출과 횡령으로 17개 중소기업을 파산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제 아들 강지우는 그 죄를 속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늘부로 저는 태산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모든 재산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하지만 태산은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이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그날 밤 혜련이 태산을 찾아왔다. 당신 미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슬픔이 가득했다. 우리가 평생 쌓은 게 뭔데? 여보. 태산이 혜련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들이 뭘 원했는지 이제 알았소. 혜련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이는 깨끗한 세상을 원했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소.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아들을 죽였소. 우리의 욕심이 체면이 탐욕이. 혜련은 그제야 무너졌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함께 울었다. 한 달 후, 서경은 새쌍둥이를 데리고 지훈이 마지막으로 숨을 쉬었던 바닷가 별장을 찾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여기가 아빠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야. 아빠. 민준이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빠가 우리 지켜주고 있을까? 그럼. 서경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는 천사가 돼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태산이었다. 서경 씨. 서경은 태산을 바라봤다. 태산은 아이들에게 줄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새쌍둥이들이 달려갔다. 할아버지. 태산은 아이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이 닮았구나, 정말 많이. 저녁이 됐다. 태산과 서경은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회장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옥에 갈 거요. 태산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맞는 일이니까. 아이들은요? 당신이 키우시오. 하지만 태산이 서경을 돌아봤다. 가끔 나에게 면회를 와줄 수 있겠소. 손자들 얼굴 좀 보게. 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가 원했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함께하는 걸.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그날 밤 태산은 별장을 떠나며 뒤돌아봤다. 창문 너머로 서경과 아이들이 보였다. 민준이가 책을 읽고 민서가 그림을 그리고
민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지훈이가 지키고 싶었던 것. 태사는 천천히 차에 올랐다. 혜련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당신 후회 안 해요? 후회. 태산이 미소 지었다. 후회는 15년 전에 했어야 했소. 이건 속죄요. 차가 출발했다. 뒤편으로 별장의 불빛이 멀어졌다. 3년 후 교도소 면회실. 태사는 흰 머리가 성성해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새쌍둥이가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우리 손주들. 태산이 아이들을 껴안았다. 민준이가 그림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 그린 거예요. 엄마가 사진 보여줬어요. 그림 속에는 지훈이 웃고 있었다.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잘 그렸구나, 아빠 닮았어. 할아버지는 언제 나와요? 민서가 물었다. 조금 더 있어야 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태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아빠한테 용서받고 있거든. 면회가 끝나고 태산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지훈아. 태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빠가 내 아이들 지켰다. 내가 사랑한 사람도 지켰어.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니?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태산은 느꼈다. 아들의 용서를. 완전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가슴 한편엔 슬픔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 서경은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엄마, 할아버지 불쌍해요. 민우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불쌍한 게 아니야. 서경이 웃으며 말했다. 용감한 거야. 자기가 한 잘못을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 아빠도 용감했어요? 응.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었어. 서경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지훈이가 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지훈아. 서경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잘 살고 있어.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갈게.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지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고마워, 서경아. 사랑해.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죄보다 깊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황금 달빛 아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